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흉악범죄인 성폭력.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 협박 등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폭력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다른 범죄 피해자들보다 가해자들로부터 보복이나 협박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나 발생 빈도가 다른 범죄보다는 좀 높은 편이에요. 특히 합의라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한 1차 피해, 그다음에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심적인 그런 2차 피해,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게 3차 피해까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반적인 가중처벌보다 좀 더 강한 가중처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가정하는 그런 법안을 내게 된 거죠.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2009년 한 해만 해도 18,000건이 넘는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성범죄는 늘고 있지만 피해자의 성범죄 고소 신고율은 고작 7.1%에 불과한데요. 이 많은 국민들은 성폭력 가해자는 더 처벌이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한테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이제 딸이 이 성폭력 피해자였는데 이 가해자가 출소를 하고 난 후에 자기들의 그 연락처는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때 합의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제 협박을 해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되면은 재판을 받는 사람의 변호인이 기록을 다 이렇게 열람을 해가지고 등사를 해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 받는 사람도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검사가 확인을 해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나 앞자리 중에 하나를 제도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바꿔줄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제 먼저 발의를 했죠. 이어서 이제 이런 보복 범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가중처벌을 해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전자발찌 부착이 돼 있으면 부착 기간도 좀 늘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법안이 이 개수가 좀 늘어나게 돼서 따지고 보면 3개의 개정 법률안을 저희들이 내게 된 거죠. 가해자의 보복과 협박 등 위협 때문에 끊임없이 공포에 시달리는 성폭행 피해자들. 성폭력 피해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도 보복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그 상대방 가해자 아이가 계속적으로 위협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미 경찰서를 몇 번 들락거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네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결국 난 얼마 살지 않고 나와서 다시 너를 괴롭힐 수 있다. 그때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모두 네가 보는 앞에서 하나씩 몰살시킬 수 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 성격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알아내는 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일단 연락처를 알아내면 가해자는 전화 등으로 수시로 접촉하며 보복 위협과 협박 등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원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거나 법률적 지원 같은 게 들어갈 때 그분들이 자신들을 이제 오픈시켜야 되는 경우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좀 버거워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 알려졌을 때 가해자들이 했던 멘트 중에 알려지면 너만 손해다. 또는 뭐예요? 또 뭐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복성의 멘트들을 듣고 그 부분을 실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실 때 심리적으로 지지해 드릴 수는 있지만 어떤 법적 제도적 기준을 가지고 그분을 설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복의 공포 때문에 신고도 포기하는 성폭력 피해자들.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보호 관찰이나 접근 금지 규정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범위가 가정폭력 등에 제한돼 있는데요. 피해자 신변 보호도 CCTV나 주변 순찰 등에 그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는 보복 범죄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원만 특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일상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지 못하도록 주소라든지 인적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이라든지 가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가족의 의사에 반해서는 접근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그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선진국처럼 가해자가 추적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거주를 옮겨주고 신원을 세탁해주지는 못할 망정 가해자에게 피해자 정보를 노출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우리 사회를 불신과 공포로 몰아넣는 성폭력 범죄. 이 땅에 성폭행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처벌도 강하게 재판 수사 과정에서 심적으로 입는 그런 고통으로 인한 2차 피해, 그리고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이제 겪게 되는 3차 피해, 이런 거는 도저히 방치해 둘 수 없는 거거든요. 아예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그렇게 됐을 때는 더 강하게 좀 뭔가 제재를 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보복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아마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이미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협박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분 노출을 막고 보복 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